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선생님의 연표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많은 사건을 외우는데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이 있었으니 그것이 다 몇 년대 이야기다? 1800년대 이야기다. 왠지 익숙한 숫자, 느낌적인 느낌 잘 외울 수 있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그 시작을 누가 열었었죠? 이 흐름의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도 정치가의 권력을 쭉 떨어뜨렸던 누구의 집권? 대원군의 집권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죠. 선생님, 대원군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뭔 기억하자? 그렇습니다. 왕권 강화잖아요. 서원 철폐하고 호포제 실시하고 경복궁 중건하면서 100원만 내놔 기억하시죠? 당백전, 원납전 다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다? 세도 정치가의 권력을 떨어뜨리고 왕권을 올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돼요? 선생님 때는 이 건물이 짱이었어. 지금은 더 높은 건물이 있지만 나는 왕권계에 뭘 올리겠다. 63빌딩을 세울 거야. 1863년 왕권계 63빌딩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요거는 국내야. 선생님 이때 세계사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사의 흐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세계사에서는 무슨 주의가? 제국주의가 쭉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즉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던 상황이었다. 그럼 식민지는 어디로 만듭니까, 여러분? 뭐 바다도 되겠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육지를 찾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 어디로 육지로 가다가 육지로 1866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양료다? 병인 양료이다. 선생님 지금 여기 두 줄 띄워놓은 거거든요. 왜 띄워놨을까? 그렇지,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병인 양료의 원인이 뭡니까? 병인 박해인데, 자, 아까 이야기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 북쪽에 누가 있었고 러시아가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원군이 EEJ 오랑캐는 오랑캐를 제껴야지 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조금 이용하여서 견제하려 했어요.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국내에서 유생들이 안 돼!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여론과 합쳐져서 천주교 신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죽이는 뭐가 일어나게 되고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일어난 게 병인양요였다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병인양요 때 왜 규장각 도서도 털리고 우리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활약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병인양요는 누가 찾아온 이야기? 프랑스가 찾아왔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프랑스만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배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죠. 뱃사람들이 와서 격하게 막 약탈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제너럴 셔먼으로 어떻게 했다? 불태워버렸다 라는 사건 기억하시죠? 요걸 원인으로 해서 누가 들어왔겠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이 들어오게 된 게 바로 무슨 양요인데 신미 양요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생님? 진짜 제너럴 셔먼 사건이었을까? 원인이? 그것만 아니라는 거지. 제국주의였으니까 얘네들 뭐하고 있었던 거야? 18 칠 일 없나? 칠 일 없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7일 그게 뭐다? 신미 양요이다. 요거는 미국이었죠. 그래서 광성보에서 어제현 장군이 활동했고 우리나라 뭐 숫자기를 약탈당했다.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온 거냐면 읽지는 못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읽을 수 있게 여기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죠.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오페르트 도굴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 그렇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오페르트 도굴 사건. 얘는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파가지고 그 시신으로 딜을 하려고 했었죠. 얘는 뭐 한 거야? 와갖고 육지를 판 거예요. 몇 년? 68년. 육지 파네. 그래서 병오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오신, 그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대원군이라면 지금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원군은 뭐를 전국에 건립해서 이 척화비를 전국에 건립해서 그 서양 세력을 배척하게 됩니다.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 기억하시죠?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해를 주장하는 것이고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싸워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을 싹 걸어 잠궜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아빠, 내가 왕인데 왕은 나한테 왜 아빠가 다 해요? 누구? 그렇습니다. 고종이 있었고 옆에서 또 전하가 왕이십니다. 전하께서 권력을 잡으셔야 합니다. 누구? 민비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커플 등장? 고민 커플이 등장합니다. 자, 이 고민 커플 여러분, 정치력이 완숙했을까요? 아니죠. 미숙했겠죠. 근데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누가 맡는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맞습니다. 일본은 이때 선생님이 세계사에서 육체를 팔아먹는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미국의 문이 먼저 열려요. 그래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이랑 똑같이 우리나라의 문을 빵빵 두들깁니다. 그게 무슨 사건? 야, 공략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치러 가자. 치러 가자. 7~5년. 무슨 사건? 운요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뻥뻥 두들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강화도가 또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조약을 하나 맺는데, 그렇습니다. 대답하셨죠, 여러분? 무슨 조약입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 선생님이랑 조항도 살펴봤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최초의 불평등 근대적 조약이었었죠. 이 불평등한 조약에 우리가 이렇다 한 대처를 했다 못했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맺은 거 우리에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야? 치욕이죠. 76년 치욕의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게 바로 1876년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 1항이 뭐였습니까?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주의를 갖는다. 멋있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이거 뭐예요? 일본이 메시지를 날리는 거라고 했었죠? 어이, 조선 뒤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너 어느 나라? 청나라 꺼져. 이렇게 한 거라 했잖아요. 즉 이때부터 우리가 선생님이 청과 일본의 싸움으로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한 방 먹인 거예요. 일본이 한 방 먹이고 우리나라의 문을 열어 제꼈잖아. 개화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군대 조직 뭐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별기군, 특별한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별기군이 조직돼서 그 친구들은 막 이렇게 총 메고 좋은 군복 입고 월급도 3배 받으면서 막 다니는데 우리나라 구식군인 포크도 들고 다니고 나무 막대기 들고 다니고 하니까 별기군이 뭐라고 해서 열심히 지켜라 이러고 있는 거야. 심지어 우리 구식군인들 월급도 밀려. 1년치가 밀렸어. 근데 어느 날 한 달치 준다고 해서 그래 오늘은 그래도 하고 갔는데 그 쌀로 받는 월급에다가 무슨 짓을 해놨어요? 모래와 결을 섞어놓고 무게 많이 나가라고 물에 푹 절여놨어. 눈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지. 이런 내 월급 뭐해? 빨리 내놔! 라고 해서 일어난 게 바로 구식군인들의 난 무슨 군란?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모군란 구식군인들의 타겟팅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일단 나라를 열어버린 일본이 타겟팅이었고 또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고종과 민비인데 왕은 할 수가 없으니까 민비를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우리 민비의 선생님 특수 스킬이 있었다 그랬죠. 패시브 스킬 뭡니까? 탈주. 도망 겁나 잘 가. 그 다음 소환술이 있었다고 했었죠. 민비 잘 도망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환해요? 청나라를 소환해요.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한단 말이야. 에이 선생님, 청나라가 부른다고 와요? 오지. 왜? 지금 이 강화도 조약으로 누구한테? 일본한테 한 대 얻어 맞았거든. 조선, 내 거였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없으면 안 돼요 하니까 얼마나 땡큐야. 그래서 청나라가 와서 싹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 기억납니까 여러분? 겁나 긴 거?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 다음에 일본은 아직 청나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뭐를 맺고? 제물포 조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배상금만 가져갔다. 군대 주든 획득했다. 이런 걸 기억하실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청나라의 세력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럼 누구의 입맛이, 뒷맛이 되게 씁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이죠. 잘 되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누구의 소리가 들렸다? 조선의 젊은이들의 소리가 들렸다. 김옥균, 박영효,
이런 급진계합파의 소리를 들은 거죠. 뭐라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야, 언제까지 우리도 이렇게 갓 쓰고 이렇게 신분제에 살 거야? 우리도 근대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일본이 오케이, 요거 잘 이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접근하죠. 이 젊은 친구들,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하지 않나? 저희는 벼슬도 낮고 돈도 없고 힘이 없어요.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힘이 문제라면 내가 도와주겠네. 그럼 저희 해봐도 돼요? 하게. 진짜 해요? 하게. 그럼 저희 꿈을 향해 뭐 할게요? 발사할게요. 84년. 무슨 사건입니까? 갑신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체국이라 했었죠. 우정국 개국총연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타겟팅은 누구였는데? 민비였는데 또 뭐야? 탈주. 그리고 뭐 했어요? 청나라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또 청나라가 정리를 해요. 자, 청나라가 정리를 하는데 이제 누가? 일본이 톡 까놓고 얘기합니다. 야, 나 조선 갖고 싶어. 너도 갖고 싶지? 청나라. 야, 조선 원래 내 거였거든? 야,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야, 근데 우리 서로 이렇게 견제하면 힘 빠지니까 조약 하나 맺자 라고 하죠. 그 조약이 뭡니까? 그 조약, 엄청 중요한 조약? 그렇습니다. 텐진 조약을 맺습니다. 둘 중 한 나라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알려줘야 되고, 한 나라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도 들어온다. 이후에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웃긴 것도 하나 또 있었죠. 이거 일본이 뒤에서 부추긴 건데, 한성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배상금을 받아가는 그런 흐름까지도 봤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일본은 치밀해서 아직 청나라를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저 이후로 일본은 몇 년 기모으로 갑니까? 10년 기모으로 가요. 10년의 기모은 일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뒤에 1884 더하기 10, 1894년에 청일전쟁이 터지거든요. 그 10년 뒤부터가 바로 파트 2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연도별로 드립을 기억해 주시고 각 핵심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복습 계속 해주시면 파트 2에서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